지난 시간에 이제 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찾아야 된다 하는 예로 뭐 펜싱하고 이런 이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해줬어. 그 다음에 제일 설득력 있는 방식은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하고 별로 안 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특히 컨설팅, 경영 뭐 이런 쪽에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비용하고 수입을 숫자로 이제 이 표시를 해보면 이게 도대체 이 문제는 이제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용의 대부분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의 K리그뿐만 아니고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연봉이야. 선수 연봉이야. 그럼 그게 K리그는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K리그 원래 평균 연봉이 1억 9,300만 원이야. 그게 왜 그래 높아졌는지 1년에 320일을 놀면서 그 환상적인 직업이야. 45일 뛰잖아. 그러면 320일은 선수들은 연습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돈 버는 일수는 45일밖에 없어.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1억 9,300이야. 그거하고 이제 야구하고 비교를 하면 프로야구 같으면 1년에 130일 이상 뛰어. 포스트 시즌 나가면 이제 한 140일, 뭐 145일. 그러면 220일 노는 거야. 그러면 320일 노는 직업하고 220일 노는 직업하고 연봉 차이가 어디서 그래 크게 났는지. 그거는 이제 이 제도에 무슨 맹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선수 몸값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이 요인이 뭔지 그런 각도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이 K리그에서는 찾아야 돼. 그거 못 찾으면 뭐 아무리 마케팅을 하든 뭐 프로모션을 하든 그거는 전부 다 도로함이 타불이야. 물론 줄이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게 쉽지 않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저 프로핏 로스 스테이트먼트라 그럴 거야 아마. PL이라 그러고 우리말로 손익계산서라 그래. 비용이 얼마들 저거는 1년 단위로 이제 이 수치화한 게 손익계산서야.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고 그 수입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이게 매출 원가야. 저기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수 연봉이라고.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비용, 특히 스포츠 이벤트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경기장 사용료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그게 만약에 입장 수입의 10%다. 그게 5%인 구단, 10%인 구단, 미국같이 연간 1달러에 30년 동안 쓰라 하든지, 그게 엄청나게 이제 구단 그 수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 준 게 저건 리그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였는데 저기서 숫자를 찾아보니까 딱 답이 두 개야. 하나는 6개 구단으로 12억 7천만 원을 벌면 돼. 그 다음에 그걸로 BP를 맞추기 위해서 비용을 픽스 시키는 건데, 그래서 셀러리 캡을 도입을 하자. 도입을 했을 때 선수들이 반대를 하면 저 새로운 프로리그의 야구에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참가 활동 일수를 KBO는 300일이야. 선수가 무조건 300일 동안은 구단이 이제 시합에 뛰어라, 팬 사인회 나가라 할 때 300일 동안은 무조건 일을 해야 돼. 근데 저기는 180일로 잡았어. 선수들한테 360일 중에서 180일만 야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 최저 연봉을 1,6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300일로 하면 그게 KBO하고 거의 KBO보다 더 높은 수준이야. 그럼 선수들이 좋다. 나머지 6개월은 내가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든지. 이게 미국 마이너리그나 유럽의 하브리그 시스템이야. 보통 투잡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도 저기에 저기서 뛰고 나중에 내가 KBO에 가든지 일본 프로야구에 가든지 뭔가를 구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수치로 뽑아낸 게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건가? 셀러리 캡이다. 그다음에 수입을 어떻게 늘릴 건가? 통합 마케팅이다. 통합 마케팅의 의미는 25명 곱하기 6개 구단 150명 선수 헬멧에 똑같이 피자헛을 따라주자. 아니면 화이트 맥주를 달자. 선수 유니폼에도 똑같은 위치에 이 통합 브랜드를 달아주고 각각 15억씩 곱하기 3 하면 45억이야. 그걸 6개 구단에 나누기 6 해서 나눠주자. 그러면 5억이 돼. 그러면 구단에서 7억만 벌면 돼. 7억 버는데 필요한 게 야구장이야. 그러면 이제 야구장을, 아담한 야구장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구단이 다른 수입원을 또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이 수치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제일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낸 수치로, PL에서 찾아낸 수치로 이 앞에 표하고 비슷하게, 그럼 저거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수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그걸 이제 K리그에서 이걸 찾으면 뭐 어떤 전문가도 해결 못한 이 방안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접근할 때 이제 참신하고 이 창의적인 이 발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표를, 수치화된 표를 찾아야지 이걸 만들 수가 있어. 백날 구름 잡는 소리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여기 이제 코스트 관련된 걸 쭉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건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건데, 저게 K리그 지출 구조에 보면 총 연봉이 754억이야.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까지 포함해서 1억 9,300. 국내 선수는 1억 6,300. 그리고 모든 구단에 보면 저게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걸 가능하면 이제 줄여야 돼. 그리고 삼성에서 저게 제일 높았는데, 아마 저게 평균으로 하다 보면 이동국이 선수 38명 중에서 11억을 받아가니까 전북 구단 평균이 올라가 버린 거야.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코스트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선수 공급 구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생산하고 관련된 이제 K리그 비즈니스인데, 저기서 이제 뭔가 이 잘못되면 이제 선수 몸값이 이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줄이기가 어렵다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야구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 아니면 메이저리그 이래 딱 두 군데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한정돼 있어. 대만은 안 가. 대만은 안 가고 한정이, 대만에 갔던 선수도 있어,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근데 멕시코도 안 가고, 물론 야구 중남미 쪽에 이 야구 프로, 세미 프로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이제 그 두 군데밖에 안 간다고, 진로가.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들이 신문기사에 나오는 나이 35 넘은 선수들이 어디 둘렀다가 오는지 봐봐, 생각해봐. 박지성 예를 들면 J리그 갔다가, 그다음에 J리그에서 네덜란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EPL 갔다가, 지금 현재 거기에 있어. 그다음에 또 그 나이 또래 다른 선수는 거기서 안정환이 같이 중국에 갔다가, 또 한 선수는 미국에 스포츠 경영 배우를 한다고 갔다가, 다음에 이제 국내로 들어와. 이게 축구 선수를 원하는 데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게 수요가 많다는 뜻이야.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선수들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이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해야만이 잡아놓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몸값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 고정을 시켜 놓을 건가? 그게 이제 K리그 문제야. 전부 다 손 놓고 있지만 그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내부에 더 중요한 문제는, 왜 분데스리가가 이 한때는 우리가 유럽 축구하면 분데스리가였어. 근데 어느 날 EPL보다 한참 뒤지는 리그로 전락을 했다고. 그 좋은 선수들 다 뺏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분데스리가가 지금 재정 상태로 보면 EPL보다 훨씬 나아. 그게 이제 그게 뭔가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첫째 구단 수지 구조를 결정을 해. 이게 돈은 못 벌어도 무조건 이기면 된다 하는 구단이 전북, 삼성 뭐 이런 대기업 구단이야. 그러면 이제 이 버는 돈은 뭐 입장 수입이 연간 10억도 안 되는데 선수 한 명한테 11억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야. 성률 극대화 모델이 아니고 이익 극대화 모델 같으면 11억을 벌었다 하면 그 수입에 맞춰서 선수 연봉을 책정하는 게 이익 극대화 모델이야. 그럼 거기서 일단 무조건 선수 연봉은 올라가게 돼 있어. 첫째 요인. 물론 우리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다 하면 이제 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지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이제 저런 비정상적인 연봉이 이제 지불이 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쭉 내려오다 보면 또 우리나라 K리그의 제일 큰 문제점이 감독이 선수 연봉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너무 크게 행사를 해. 감독은 이제 헤드 코치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필드 매니저라고 하는 종목도 있어. 헤드 코치 하면, 축구에서 헤드 코치 하면 감독을 이야기해. 그 감독이 이제 선수 트레이더, 연봉 결정 뭐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선수한테 배팅을 하는 경향이 생겨. 그게 한 선수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높게 책정이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동국이 11억 받으면서 5골 넣었다. 근데 연봉 8천만 원 받는 선수가 6골 넣었다. 그러면 6골 넣은 선수를 올려줘야 돼. 그러다 보면 전체가 에스컬레이트 돼버려.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이 선수가 팀의 수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팀의 이 승리를 위해서 이 선수한테 연봉 줄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면 팀 전체에다가, 근데 다른 팀에 있는 선수가 또 아니 쟤 맨날 골대 앞에 서 있으면서 5골 넣는데 나는 미드필드부터 뛰면서 7골 넣는데 나는 15억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럼 또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 다른 팀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전체가 올라가 버려. 그러면 시민구단은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제도가 도대체, 그럼 우리나라 K리그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수 관련 제도는 어떤 건가? 그게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축구하고 야구는 완전히 달라. 이건 내가 시험 문제 낼 거야. 7문제 중에 하나야. 이건 내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꼭 내는데 유럽 대륙하고 미국하고 선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차이가 뭐냐? 그게 미국 4대 프로리그 시장은 리저브 클로즈라 그래. 그게 메이저리그 선수는 입단한 구단에 6년 동안 자기가
거기서 있어야지 프리 에이전시가 돼. 자유계약 선수가 돼.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8년이야. 처음에 9년에서 8년으로 지금 줄어들어서. 다음에 이제 유럽 축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자유계약 선수가 돼.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FA가 되는 시기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든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보스만 케이스라는 게 있어. 보스만 케이스 때문에 프로 축구단 수지 구조가 엄청나게 나빠졌다 한단 말이야. 그게 보스만이라는 벨기에 선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프랑스 리그에 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트레이드 머니가 금액이 안 맞았어. 양쪽 구단에서. 벨기에에서는 더 받고 싶어하고 프랑스에서는 덜 주고 싶어하고 그래갖고 홀딩이 돼 있으니까 이 선수가 공중에 떠버린 거야. 가지도 못하고 남지도 못하고 됐다고. 그래서 EU 우리 같으면 그 공정거래위원회 비슷한 성격의 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어. 제소를 해서 선수가 이겼다고. 그래서 축구 선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 그 유럽 축구단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지만 이제 그게 채택이 됐다고. 그게 퍼지면서 밑에다가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놓은 게 있어. 아니 너 구단들이 그래 이 자유계약 시기가 자격을 주는 시기가 빨라지면 구단에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너가 셀러리 캡을 도입을 해라. 일정 금액 이상은 총액을 그걸 한정을 해놔라 하고 밑에 단서 조항을 사실은 그 재판 그 일지에 보면 그걸 달아놨다고. 근데 그 유럽 그 제도를 아까 미국 제도를 이제 리저브 클로즈라 해서면 유럽은 리테인 트랜스퍼 시스템이라 그래. 보유 이적 제도야.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이제 이게 5월달쯤에 유럽 시즌이 끝난다 하면 그때 구단들이 보유할 선수 명단을 적어. 그 다음에 이적시킬 선수 명단을 적어. 그 명단에 올라가면 이제 자기가 다른 구단을 이제 찾아야 돼. 그 이제 보유 이적 거기에는 몇 년간 처음 입단한 구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어. 유럽은. 그래서 구단에서 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당장이라도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차이라고. 그 K리그는 그리고 리저브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구단에 못 간단 말이야. 그거는 무조건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고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제도야.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그걸 놔두고 있어. 이유는 그게 팀 전력 균형에 기여를 한다. 기여를 하려면 신인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를 제일 꼴찌 팀에 보내는 게 맞다. 그래야지 하위팀하고 상위팀 전력 격차가 줄어들면 첫째, 관중이 늘어나고 시청률이 늘어나고 리그 전체가 재미있어져. 그래 되면 선수들 평균 연봉도 올라가기 때문에 선수 노조에서 그걸 그대로 놔두는 거야.
팀 간 전력 균형, 이게 자기들 몸값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 구단은 연봉을 어느 정도 낮추는 데 기여를 하고, 그래서 서로 선수하고 구단주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다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될 게, 유럽 축구에 원래 셀러리 캡이 있었어. 그게 1961년까지 있었어. 1905년도에 도입됐다가 한 60년 동안 주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나 셀러리 캡이나 사실은 똑같아.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여러분들은 딱 K리그만 유심히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K리그는 제도가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아주 구단 직원들도 헷갈려. 뭐 붙였다 뗐다 넣었다 뺐다 이걸 하도 여러 번을 해갖고 계약서 종류가 5가지 이상이야. 제도 바뀔 때마다 계약한 선수 계약서의 색깔이 달라.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왜 이런가? 지금 이게 1억 6천, 오늘자로 전체 평균은 1억 9,300, K리그 선수는 1억 6,300으로 정해져서, 그러면 이제 선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공급하고 수요 균형이 안 맞으면 이제 몸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축구팀 숫자가 우리나라 전 종목 중에서 족구 빼고, 족구가 제일 많은데 그게 아직 프로화 안 돼 있으니까 축구팀이 제일 많아. 그러면 이제 그 선수를 어떻게 이 수요를 따라갈 만큼 양질의 선수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하는 거, 그것도 숙제야. 그다음에 이제 비용 중에서 선수 연봉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K리그를 사는 그룹은 항상 이 4가지 집단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저기서 정부나 자치단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기장 사용료, 경기장 제공 뭐 이런 게 이제 자치단체가 K리그에 기여를 하는 거야. 기여를 하는데, 그걸 뭔가 이 임대 계약이나 사용 조건을 잘못하면 첫 페이지에서 봤던 이 PL 구조에, 거기에 바로 그게 1%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기업하는 사람들은 원가 1%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8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한다고. 근데 임대 계약이 입장 수입의 12.5%다. 한 군데는 5%다. 한 군데는 25%다. 이러면 이게 엄청난 조건의 차이야. 그러면 이제 개인이 도대체 왜 프로스포츠 관람에 투자를 하는가? 그 다음에 K리그는 뭘 잘못 주기 때문에 보러 안 오는가? 개인 축구 팬을 확보를 못하는 거는 이제 개인이 K리그를 안 산다는 뜻이야. 안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기업은 저 4가지야. 기업이
스폰서나 광고주로 참여해서 K리그의 광고판이나 스폰십 이런 걸 사는 거는 인지도를 올리거나 이미지, 매출 기회, 접대 기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K리그 광고판, 유니폼 광고 뭐 이런 걸 산다고. 그럼 저걸 잘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방송사. 여기서 차이 발표할 때 어떤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조에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사한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늘리자 뭐 하는 거 이게 방송 맞춤형 콘텐츠일 수가 있어. TV로 봤을 때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제공을 안 하면서 중계권을 올려받겠다 하는 건 넌센스야. 그러면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K리그 구단이 기여를 한다 하면 무조건 혜택을 줘. 그거 안 주면 이상한 거야. 그다음에 인지도를 높이거나 이미지를 높이거나 그다음에 연관산업, 관람 스포츠하고 연관된 산업은 여행, 숙박, 음식점이야. 그런데 기여를 하는지. 그다음에 심리적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K리그 구단이 있다 했을 때 주민들한테 자부심을 주는 걸 심리적 소득이라 그래. 차라리 축구단 없애고 야구단을 유치하자 이래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주민들한테 축구단이 있음으로써 뭔가 자부심이나 자긍심 이런 걸 주는 게 없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저번 3월 달에 이제 설명한 이 구매 집단들 이제 K리그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개인은 딱 이거야. 저 한 개. 저기서 자기가 K리그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돼. 한 달 용돈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포장마차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K리그 보러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콘서트에 가든지 극장에 가든지 그다음에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평균 쓸 수 있는 여가 시간하고 오라. 저기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대부분은 야구장에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야구장으로 가버려. 그럼 저기서 이제 저걸 어떻게 환심을 살 건지 반드시 시간하고 돈 이걸 같이 생각을 해. 꼭 돈만이 아니야. 반드시 시간하고 돈을 같이 생각해야 돼. 그다음에 한 가지 미디어는 관중 없는 경기장에 중계방송을 안 가. 그래서 미디어나 매점 사업자 이게 방송 중계권을 올리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이건 경기장 사업 밸류 체인에 연관된 사업자들이야. 보면 첫째가 관중이야. 관중, 팬이 있을 때 매점 사업자들이 그 경기장에 매점 사업을 하겠다 그러지 텅텅 빈 데 가서 매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관중이 우선이 돼야 되고 중계방송도 관중이 있는 경기장. 근데 중요한 경기나 재밌는 경기장에는 관중이 몰려. 그러면 그걸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도 그다음에 스폰서 광고주들은 딱 생각이 이거야. 스포츠 스폰서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또는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는 이유는 딱 하나야. 매체 광고를 하는 것보다 스포츠 이벤트에 스폰서로 참여하는 게 비용이 싸고 훨씬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는 거야. 그거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스폰서십이나 광고주에 참여를 할 때는 딱 이게 9시 뉴스에 20초 광고에 1,800만 원 곱하기 10회 하면 1억 8천인데 그거보다는 저기 A보드 광고에 25일 동안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낫겠다 하고 비용하고 효과하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가자 하고 결정을 한다고. 그럼 이제 그걸 스폰서십 베네핏을 얼마나 잘 만들어 줬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를 조사해서 이게 뭐가 문제다, 계열사 지원금 외에는 도대체가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게 없다 할 때는 이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저 5개도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스포츠 이벤트는 경기장이 없으면 잘 만들 수가 없고 경기장은 자치단체가 만들어주는 거고 자치단체가 경기장을 만들자고 할 때는 저 5가지 지역경제, 인지도, 이미지, 타산업 분야, 아까 이야기했던 여행, 숙박, 음식점, 그다음에 주민의 심리적 소득 이게 도움이 될 때 좋다 경기장을 짓자 하고 짓는 과정은 복잡해요. 요새 시의회를 통과를 안 하면 안 돼. 예산이. 그러면 시의회를 지금이 딱 찬스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구장을 지을까 축구장을 지을까 할 때 야구 팬이 많다. 이러면 축구는 뒤로 밀리게 돼 있어. 그게 왜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제 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내가 이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똑같이 독립리그 이게 핵심 성공 요인이 뭐냐 하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찾았다고 했는데 저기서 이제 그 표를 놓고 우리 컨설팅 팀에서 찾았던 거는 저기에 관한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여서 첫째 3,000석짜리 아담한 경기장이 없으면 이 유원지 경기 없을 때는 유원지 겸 뭔가 놀이터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이 3,000석짜리 경기장이 있어야 될 거고 12억 7천만 원을 한 구단이야 어떻게 확보할 건지 수입을 어떻게 발굴을 할 건지 선수 비용을 어떻게 고정을 시킬 건지 그래 저 3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그 PL 예상 PL이야 추정 PL에서 이제 이 찾아냈다고. 여러분들 K리그도 마찬가지로 핵심 성공 요인이 뭐냐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하고 이제 12억 7천. 근데 가만히 놔두면 3억 3천밖에 못 벌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그냥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놔두면 3억 3천밖에 못 벌게 돼. 가만히 놔둬도 3억 3천은 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9억 4천만 원을 더 버는 방식을 고안한 게 통합 마케팅이었어. 통합화하고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제안을 한 게 저거였어. 저거는 연간 60경기고 홈 경기가 30일인데 저기는 경기장을 만약에 짓는다. 50억을 들여서 지었다. 3,000석짜리니까 지었다 하면 또 330일을 놀리면 안 돼. 한 280일 정도를 가동을 해야 돼. 그걸 가동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였는가 하면 경기도에 동호인 야구팀이 한 8,000개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경기장을 못 구해서 난리야. 그러면 홈 경기가 없는 날 동호인 야구팀한테 연간 계약을 해서 임대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용료 수입이 발생을 해. 그래서 지을 때 이 독립리그만 하는 야구장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라. 다음에 네이밍 라이트 반드시 팔아라. 이게 아담한 경기장을 지으면 저 구매자는 삼성이나 현대가 아니야. 저거는 이 다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다음에 좌석 라이센스. 이게 경기장 사용도 될 수 있고 저기서 만약에 뭐 무슨 경기장을 잘 지어 갖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모든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공짜로 볼 수 있는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면 저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도입을 해라.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는 이거였어. 물론 무지 어렵다 그러더라고. 스포츠 토토 배팅 대상이 되게 장기적으로 해라. 저것만 되면 한순간에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어. 단 저걸 하기 위해서는 심판, 선수단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윤리 교육을 시키고 해야 돼. 승부 조작이나 이런 데 연루되면 저거는 평생 못해.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년 내에 스포츠 토토 매출이 10조가 될 거야. 작년에 2조가 넘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부만 저 리그에 배당이 돼도 12억 7천 이거는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걸 예상을 하고 저걸 위해서 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저거 하다 걸리면 무조건 연구 대출을 시켜야 돼. 다음에 중계를 늘리는 이건 이제 정부 정책도 활용을 하고 문체부에서 지금 아주 역점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산가치 담보로 체육진흥기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도 활용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포지셔닝이야. 이게 이제 재밌는 야구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K리그에서 찾을 것도, 관중이 축구장을 가는 이유는 90분 동안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야. 그 외에 뭐 없어. 그러면 도대체 K리그는 뭘 해야 되냐? 다음에 여기 독립리그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역에서 남양주시, 뭐 안양시, 동두천 뭐 이런데 이제 야구단 프로구단이 소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KBO 야구 흉내를 내면 안 돼. 동두천 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게, 군부대하고 장기 계약을 해서 연간 6회 군부대의 치어리그 팀을 위문 공연을 보내겠다. 너가 시즌 티켓을 500세트를 사서 휴가자들한테 돌아가면서 보게 해라. 그러면 500명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 평균 500명이야. 그 부대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걸 하면, 또 휴가 군대 갔다 온 학생 손 들어봐라. 가면 이제 부대 안에 있다가 이 외출 외박 나오면 뭔가 갖추어진 다방을 좋아해. 뭔가 재밌는 다방. 아이, 그걸 야구장이 만들어라 이거야. 독방에서 콜 하면 상하차부터 계란 띄워갖고 아이, 그게 밀실을 야구장에 못 만들 이유가 어디 있어? 평균 입장료 3,000원 하는데 거기에 25,000원을 받아도 돼. 그런 걸 이제 해라. 그 이제 어떻게 야구를 그냥 뭐 이기는 야구 이런 거 하면 안 돼. 가서 즐길 수 있게. 그걸 이제, 그게 리그 포지셔닝이야. 다음에 이 조그만한 도시에서 성공한 사례 중에서 이 사례를 들은 학생들이 많지만, 내가 이거는 뭐 이것도 어떤 수업에서도 소개를 해. 저게 볼보이 대신에 볼피거, 볼을 갖다 주는 돼지를 기용한 구단이야. 그 지역에 볼피거를 할 수 있는 돼지 새끼들 다 데리고 와라 하고 경연대회를 해서 그걸 이제 저걸 이 기용을 했다고.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해의 볼피그하고 이름까지 딱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이발소, 내가 야구 보면서 이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발사가 자리에 가서 이발을 해줘.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저게 한 8년 동안 전 경기 매진한 구단이야. 저 구단주로 있었던 사람은 메이저리그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역사상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최고인데, 한 5명 꼽으라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야. 마이크 빅이라는 사람이야. 자치단체는 이거 갖고 내가 6개 도시를 돌면서 사실은 경기도에 이 브리핑을 해줬어. 이게 6개 구단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300명 생긴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경기도에서 스포츠를 소재로 한 벤처기업이다. 단 거기서 자치단체가 할 일은
아주 적당한 사이즈의 경기장을 제공하는 것밖에 없다. 축구단 같이 뭐 성남이나 이런 데 같이 축구단에 물려갖고 빼도 박도 못하는 저 강원 FC 거기는 또 뭐 경영 능력이 없는 사장을 도지사가 임명을 해놓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도지사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더만. 이제 그런 거 경기장을 자치단체가 하는 거는 경기장을 제공하는 것밖에 없고 망하면 구단이 망하는 거야. 그 3,000석짜리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기장 건설 재원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5가지 자치단체한테 이걸 제공을 해줘야지 저가 시의회를 통과해서 경기장을 지을 거다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5가지를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근데 딱 이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일본 BC 리그라고 있어. 거기하고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니까 한일 챔피언전을 하자.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더라고.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고 그게 일본에다가 인지도를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 그 도시가. 그다음에 규모는 작지만 프로야구가 있는 도시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이제 자부심. 이게 그런 이벤트에는 또 그런 게 있어. 내가 만약에 남양주 수원시에는 확실하게 생기는 데가 몇 군데가 결정이. 남양주에 살 때는 서울까지 가기도 뭐 하고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동네 야구장에 가서 3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놀았는데 남양주에서 이제 안산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그쪽이 참 살기가 좋은 동네였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고. 그런 걸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뜻이야. 다음에 한 가지 더 보탠 게 선수들이 1년에 뭐 60게임 하고 180일이지만 120일 동안 할 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내의 유소년 클럽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야. 이 독립야구는 설계여서 여러분들은 K리그를 재설계하는 거야. 여러 가지. 첫째,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첫 페이지에서 강조를 해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이 수지구조 개선을 위해서 셀러리 캡 앤드 통합 마케팅, 이 2가지. 그다음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용도로 하고 이 동호인 팀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영구적으로 그 경기장의 이벤트를 볼 수 있는 퍼머넌트 시 라이센서 이런 걸 도입하고 네이밍 라이트를 판매를 해라. 다음에 정책도 활용을 하고 저걸 키 석세스 팩터라 그래. 저런 용어를 많이 써. KSF라고 할 때는 그 약자가 키 석세스 팩터야.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모델 이래서 이제 숫자가 이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앞으로 30년 동안 이게 5년 내에 흑자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제안을 했다고.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발상을 내라는 게, 이거는 이제 독립리그 공청회를 하면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야구 선수들,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자기 일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150개 일자리가 생겼는데, KBO에 드래프트 안 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 생겼단 말이야. 근데 저기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나는 노원구에 사는데 잠실까지 가는 게 왔다 갔다가 너무 멀다. 노원구에 경기도만 고집을 하지 말고 여기에도 팀을 유치하는 걸 꼭 생각을 해봐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사각지대를 찾아보니까 인근에 서울 시민을 거꾸로 그 경기에 오게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 야, 여기보다는 저쪽이 가깝고 입장료도 3,000원, 뭐 분위기도 좋고 이러면 이제 그쪽으로 유인을 할 수도 있어. 그걸 고려를 해라 그랬고, 이 야구장이야. 이건 내가 이제 위키피디아하고 저기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서서 보는 데가 많더만.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꼭 뭐 관중석이 이제 좌석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저게 산 기슭에 지은 거야. 그게 티켓도 안 팔리는 자리인데 저기에다가 뭘 설치를 해서 저게 이제 아마 저기 바깥에 건물하고 이런 거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런 구석에다가 저걸 설비를 했을 건데, 아니 저런 식으로 하면 또 못할 것도 없어.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주 조그만한 경기장인데 분위기가 이 외야석이 이제 가족 테이블 같은 게 이제 갖춰져 있고 분위기 있는 이제 나들이 장소로. 그다음에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 돼. 저게 포올 때까지 광고판을 붙여놨더라고. 하여튼 광고판을 붙일 수 있는 데는 비워놓은 구석이 없어. 대만이 우리보다 나았다는 게 딱 저런 거였어. 선수 유니폼에 막 온갖 상표 다 붙어 있고 경기장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이건 이 독립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식으로 무조건 수입을 확보를 해야 돼. 그다음에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포츠 벤처다 하고 이제 붙였는데, 이제 이게 리그를 새로 설계한 거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직 관련 요인, 시장 관련 요인 또는 제도 또는 다른 각도에서 또 결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PL 수치로 보고, 일단은 그 표를 다음 주에 만들고 나서 가면 이거는 그 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야 돼. KBO하고 K리그하고. 그래야지 이제 뭔가 K리그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고. 왜 야구는 되는데 이게 안 되지 하고.
근데 그 제약 요인들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뭘 도입을 해야지 이 수지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건지. 근데 첫째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은 이익 극대화 모델, 이거 채택이 최우선이야. 그건 당연히 채택을 해야 돼. 왜? 이기기 위해서는 EPL 선수를 데리고 와도 좋다. 이러면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돼. 근데 무조건 수직 구조를 맞춘다. 이게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모델을 채택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수치를 이제 이 바꾸는 방법. 끝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꼴이 될 수 있는 방법. 단기가 아니더라도 향후 5년 내에 된다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K리그에 제공해야 되는 보고서야. 다음 시간에 그 표를 놓고 왜 이 표를 어떻게 찾았는지 하는 걸 팀당 7분씩 줄 테니까 7분 내에 이제 아주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 비교를 하니까 이렇다 해라 말이야. 이걸 뭘 해야 돼? 마케팅 플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 마. 그 수치만 이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 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단계에서 이걸 이래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는 다음 단계에 하라고. 그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야. 그 수치만 찾아낸 방법. 그걸 찾아보니까 이렇다. 이 수치상에 문제가 있다. 그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